자, 일단은 카프 쪽에서 이쪽에 뒤쪽에 근육들이 참여를 시작하죠. 게스미스나 비복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척추 기립근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체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앞쪽으로. 1단계 지면 반발력의 입장에서 얘하고 누구하고 동시 수축을 하죠? 동시 수축, 코 컨트랙션을. 일단 기립근입니다. 일단 기립근이요. 그럼 종아리 근육과 척추에서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동시 수축을 시작해서 우리 무게 중심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럼 전방이 아니고 중립에서 우리가 후방으로 중심축을 뒤로 이동을 시키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근육, 그게 TA 근육 앞쪽에 있는 이 근육과 또 어디 근육이죠, 여러분? 업도미널 근육이에요. 얘네들이 하나의 어떻게 링크로 동시로 수축을 해서 우리 무게 중심을 뒤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힐을 신었어요. 구두를 신었어. 구두를 신는 순간에 결국은 무게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죠? 앞쪽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어때요? 전방 경사를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전방 경사를 많이 가 있는 분들일수록 결국 흉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무용을 오래 하는 분들은 흉추가 어때요? 뻣뻣하죠. 일자로 가죠. 일자로 가니까 목은 어떻게 될까요? 지렛대 원리니까 목도 당연히 흉추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회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고 고관절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고관절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많이 폐사가 된 게 아니고 개폐가 많아지잖아요. 열려있는 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중립에 있다는 것은 고관절에 대한 굴곡과 신전, 외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5도, 45도 뭐 이런 패턴들. 근데 그 중립에서 이런 패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면을 다루는 방법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처럼. 그래서 척추 기립근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연쇄적인 부분들이 패턴이 다르게 근육의 가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러고 건넌 거잖아요. 이러고 건넌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무용수를 트레이닝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 트레이닝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특이성의 원리가 많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부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부분들을 어디로 참여하면 시키면 되고 이렇게 오면 되죠. 우리가 이제 지면을 어디를 먼저 활성화시키면 되죠. 이렇게 해서 뒤쪽을 하면 우리가 이리로 가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저 어떻게 할까요? 힘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고 생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런 무게중심이 결국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쪽 근육을 TA하고 업도미널을 우리가 동시수축으로 나도 모르게 이 중심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다. 그래서 이러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러고 생활하니까 상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가 놓여져 있는 각도가 이 고관절 쪽인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매우 짧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아까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얘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후념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높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턴, 아웃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렛대로 인해서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요 골반은 어떻게 될까요? 후방으로 빠지겠죠? 후방으로 가니까 요추는 40도 이상으로 요추의 구기 패턴이 만들어져요. 흉추는 뒤로 칼프시스가 또 강한 범위를 만들어내고 목은 앞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첫 번째 우리가 타겟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딜까요? 자, 골반이 가동 범위가 안 나와. 요추에 불안정성이 있어. 거북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상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거를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운동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검사를 하시고. 기억나세요? 그 남자분? 그죠? 이거 하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거기 그때 한 19명,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흔들려요. 가장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 케이스의 정반대예요. 그죠? 거북목이 있으셨고, 라운드 숄더도 있지만은 흉추의 후만도 높고, 고관절에 대한 내전 범위도 매우 짧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내 몸무게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이 검사를 했을 때 발가락에 힘이 존재하냐라고 하니까 발가락에 힘이 존재하지
않더라. 발가락 힘이. 왜요? 결국은 어떨까? 중심에 뒤에 있으니까 이거 말한 대로 이 근육이 사용이 되니까 반대적인 근육에서 어떠한 인지 장애가 있어요. 기억,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게. 예, 발바닥에는 감각신경들도 되게 매우 많잖아요. 특히 발가락은 매우 많습니다. 고유수용 감각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없죠. 이렇게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고 아까처럼 발목을 들고서리 그냥 든 채로 이동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가 계속 닿습니다. 뒤꿈치만. 패턴이. 그러니까 엉덩이에 계속 필요 이상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계속 활성화되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검사를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근육 테스트도 내 몸무게가 우리의 각자의 몸무게가 결국은 발가락에 실릴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발가락에. 그래서 발가락 검사를 해보니까 발가락 근육도 엄청 약했죠. 막 흔들리고 그 당시 때. 오케이. 이것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강진 선생님. 우리 원장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다 일어나 보세요. 그냥 네, 좀 지루하시니까 일어나서 자 저랑 같이 자 요런 검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여러분들 뭐 거울을 보시던 패턴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5초 자 4초 3초 이거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5초 4초 3초 자 2초 1초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죠? 일단 많이 흔들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른발과 왼발의 흔들림이 스웨이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요소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저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발이 내 몸무게가 이게 1번일 거예요. 이게 5번이에요. 1번과 5번의 기저면을 넓게 둔 상태에서 이 안에서 어느 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엄지 쪽으로, 1번 쪽으로, 5번 쪽으로 가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런 분들은 5번 쪽으로 많이 가죠. 힘 때문에 근육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구조 손상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 이렇게 되면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균형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이동이 많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무릎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불편하죠. 그럼 골관절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골반이 회전이 될 수 있다. 그런 패턴이. 자, 다시 앉아보세요. 앉으시고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발 앞으로 한번 뻗어 주실래요? 앉아서. 네, 됐습니다. 이쪽만 발가락 한번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됐습니다. 힘 주세요. 이 정도 강도. 발목을 좀 당겨 볼게요. 도시에서. 그렇지. 됐습니다. 여기도. 이죠. 여기는 안 나오시죠? 다시 어떠세요? 저랑은 알죠? 네. 저랑은 알죠? 네네네. 다시. 무릎을 다쳤어요. 아 언제요? 1년 전에 반월판이랑 네. 십자인데. 아 예. 안 주시구나. 다시 한번. 있죠? 좋습니다. 그죠? 네. 예, 여기. 이렇게. 네. 그렇지. 네네네네. 일단은 저의 전문적인 표현은 맛이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일어나 보세요. 아까 우리 골반 검사 다 했죠? 골반 검사. 얘하고 우리 커플 모션이 있어요. 발가락이 내 체중이 지금 이런 힘과 기능이 필요한 거는 누구하고 친구냐면 얘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친구예요. 이거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면 어때요? 엉덩이가 끝까지 수축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발가락이 실제적으로 들린 상태에서 이동을 해버려요. 이렇게요. 그 구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오른발 앞으로 뻗으세요. 그렇죠. 저랑 이렇게.
자, 준비. 이게 접지라고 하는 건데, 자, 시작. 힘 좀 보세요. 자, 힘 주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똑같이 할게요. 왼발. 자, 시작. 그쵸? 네, 다시. 저랑은 알죠? 저랑은 알죠? 그죠? 노력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작. 저도 힘을 더 많이 줄게요. 어우, 좋습니다. 자, 왼쪽. 자, 시작. 여러분 보이시죠? 저 표정이 되게 온화하지 않아요, 이쪽은? 되게 뭔가, 그죠? 선생님 아시죠? 차이를 아시죠? 조금? 조금? 그죠? 저도 힘을 훨씬 덜 줬어요. 네, 늦었어요. 예,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죠? 네네. 내가 이쪽을 한번 더 세게 줘볼게요. 똑같이 줘볼게요. 시작. 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지금 이 고객님이 어때요? 상체에 힘을 더 내겠죠? 이걸 보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패턴들이. 네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발가락에 우리가 단순하게 힘이 안 나온다는 그 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연결되는 그 연합 운동으로 인해서 고관절 주변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면 하지가 불안하죠. 하지가 불안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디딜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도 하거든요. 이게 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단계에서 이거 안 돼요. 이런 게 없죠. 뇌에서 인풋이 없잖아요. 이 링크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우리가 뭐 좌우측으로 볼 때 오늘 배우는 거 안에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요방형 근육이 매우 짧아져요. 과활성화돼서.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반대쪽에 있는 동축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1번은 동축의 요방형이 짧아진다. 그러면 어때요? 갈비뼈도 매우 낮아져요. 횡격막도 폐도 한쪽으로 호흡이 많이 들어가요. 견갑골이 그 안으로 밑으로 다운로드 로테이션 돼요. 하강돼요. 어깨가 밑으로 하강돼요.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와 발가락과 고관절과 하나의 링크가 각 구간별로 다 있고 그러면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니까 왼쪽은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앞쪽에 놓여 있어요. 앞쪽으로 놓여져 있으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지지 무게중심은 우측에 훨씬 더 높아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패턴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구조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을 살려주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연골을 살려주고 연골을 재생시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주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런 패턴을 줘서 아까처럼 중심 자체를 이렇게 어느 쪽 수술하신 거예요? 그럼 다치죠. 반환성 연골 내측 외측? 내측. 자, 내측이면은 그러면 이쪽, 그죠? 왼쪽이 안쪽. ACL이 알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게 ACL이 결국은 우리가 크로스 되어 있잖아요. 그럼 ACL이 우리 메니스커스 내측을 끌어당길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관절이 압박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국은 어때요? 여기는 관절에 대한 압박력이 증가될 거고 여기는 늘어났겠죠. 근데 ACL이 실제로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의 각도가 어때요? 벌써 늘어났죠. 그러면 뜯어도 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해당이 될 수 있다. 근육도 지금 보니까 힘의 크기가 어때요? 작용이 이쪽이 많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발가락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랑 같이 해서 링크를 훈련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끌고 오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여기다가 발을 딱 갖다 놓으면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높아졌죠, 하나가. 지금 이러고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이러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왼쪽은요. 근데 지금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돼요. 런지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런지를 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돼요? 무릎이 벌써. 자, 발바닥은 지면 반발력이 서 있을 때 0이죠.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얘네들은 어때요? 벌써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런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이 쓰는, 저도 많이 썼는데 밴드를 걸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그죠?
뭐 골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이거 무릎이 불편하지만 무릎은 우리 그 연구도 많잖아요. 메타 분석한 거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로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무릎 잘못 별로 없다. 다 회전 불균형이다라는 거죠. 시상면, 이마면에서의 운동을 다 잘 해줬는데 결국은 뭐냐면 회전 불균형. 예. 관절축으로 보면 얘는 돌림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굴곡 시상 이거 이마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애들이 아닌 거야. 허벅지는 괜찮아요. 팔 괜찮아요. 경첩이니까. 여기서 얘 이죠.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딱 0으로 들어왔죠. 네, 그럼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지로 밀어줬죠, 얘가. 억지로 안쪽은 무조건 높여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세의 내 질량을 가지고 근육이 찰멸가 바로 시작이 돼요. 자세 유지근으로 바로 이 패턴을 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얘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수평을 이루겠죠. 적절하게 수평을. 얘 하나로 인해서 수평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얘 수평을 이루면서 외측에 있는 근육들의 링크들이 근육신경계들이 쭉 알아서 자동으로 자세를 유지해서 오른쪽 어깨가 안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깨 라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방의 근육이 매일 만성적으로 짧아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거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의 케이스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노멀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단계별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발가락, 그다음에 고관절 테스트 이런 것들, 아까 저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우세 근육이 엉덩이가 아니고 우세 근육이 어느 쪽에 있어요? 허벅지 우리 선생님도 햄스트링이 좀 아까 어떠실까요? 길이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허드가 더 얘보다 햄스트링보다 더 우세 전략이에요. 예. 90도보다 넘어가실까요?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세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무슨 그런 게 아니죠. 뭐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패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법으로 패턴. 네네. 이런 것도 존재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쪽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관절이 충돌이 이쪽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짧은 분들은 어느 쪽에서 불편함? 이쪽.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결국은 어떤 전략으로 많이 쓰더라? 자, 앵클의 입장과 힙의 입장이지만 결국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 발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지면을 우리 다 걸어오셨죠. 계단도 올라가고 내려가셨잖아요. 예,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인해서 각 바뀌는 지면에 대한 기울기,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들 순간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막 그래프가 이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를 내 인체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내 기능이 여기가 다 바뀔 때마다 나의 자세는 빠르게 톡업하는 게 가장 1번이에요. 네, 이런 자세를 조절을 내가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빨리 못할수록 아까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거 했을 때 어때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더 하고 싶으니까 상지의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강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요. 아까도 이것도 왼쪽이 우리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흔들리는데 반사적 안정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 뇌는 쓰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안 쓰러지려고. 예. 그렇지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상지의 에너지, 힘을 근육 활성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불안하고 할수록 상지에 요구되는 해당은 되게 높아져요. 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티칭할 때 회원님들이 힘 빼세요. 목 좀 힘 푸세요. 어깨 좀 내리세요. 평상시에 자꾸 너무 경직됐어요. 마사지 풀면, 릴리즈 하면, 후도하고는, SCM은, 건강 거거는 다 릴리즈가 되죠. 우리가 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증상일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하면 자, 머리를 받치고 있는 지렛대는 몸통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흉추가 될 수 있고, 흉추는 요추 위에 얹어져 있는 거고, 요추는 골반, 골반은 고관절, 고관절은 무릎, 전신은 어디요? 발. 그래서 발에서 각 지면을 통과하는 그 요소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힘의 무게중심에 의해서 내가 한쪽으로 중립이 깨져 있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방향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나의 그런 자세와 나의 움직임이, 이런 어떠한 이런 움직임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좀 다양하죠, 지금. 케이스로 봤을 때 몇 군데가 좀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의문점이 조금씩 생길 수 있지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이거 좀 이해되세요? 개념이? 오케이. 네, 미리 보여드렸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대충 감 잡히시죠? 네. 상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중에 들려있는 하지 입장에서는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장치의 개념보다는 승객의 개념이에요, 좀. 자동차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탄 거죠. 근데 타이어는 하지 입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손 제가 움직이는 게 지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즉각적인 건 없잖아요. 즉각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밑에서 지면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지면과 관계가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반대로 이렇게 무용수들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그 예전에 그 소년제라던가 그런 분들 이렇게 체조 같은 거 하면 딱 어때요? 들어왔을 때 보면 패턴이 어때요, 여러분? 이러고 걷잖아요. 엉덩이 쑥 빼도 엉덩이 대고 어깨 어때요? 이러고 걷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어깨가 강하게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로 리테이션 돼 있고, 다운으로 돼 있고, 발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패턴이라고 우리가 해본다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반대인 분들은 이렇게 숄더가 앞으로, 내외전,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높아진 거고. 그 개념에서 결국은 밸런스가 무게중심에 의해서 앞쪽, 뒤쪽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우리가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던 분들은 그 회로가 바뀌기도 하죠. 하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허리가 아픈 면에서 여기 오른쪽이 아프니까 왼쪽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패턴이 존재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 패턴이 쭉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얘기랑 패턴이 같다. 결국은 하지의 입장에서 승객에 대한 움직임 결국은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앞뒤 좌우 이런 모션으로 인해서 이거 한번 봐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제가 돌시 플렉션, 플랜타 플렉션 이런 거 진행하는 거거든요. 나의 축에서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런 패턴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심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좀 낮으시죠?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앉아있을 때는 그래요. 앉아있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 몸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숄더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질량 중심 때문에 이런 패턴도 있고 다 이러고선 모든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길 되게 각도가 많이 바뀐다는 거 다양하게 패턴이 다 바뀐다는 거 이런 부분들
발이 여기서 첫 접지가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자,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목이라던가 어깨, 그런 불편함들, 거북목, 일자목에 대한 그런 개선점을 우리가 증상적인 완화를 잘 완화시켰지만 그 부분들이 어떠한 연합운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밑에 지렛대 원리로 목은 골반과 고관절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을 제공을 받는데 움직임을 그런 원리에서 위에서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던 패턴들이 실질적으로 만성화되어져 있는 환경이라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패턴 때문에 그런다. 자, 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러고 걷는 이유가 이렇게 다시 걷는 이유가 하지의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 하지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개선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네들이 제시합니다. 자,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지면을 누구나 다 해당되는 상황에서 다 이렇게 걷고 한 발로 이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발에 대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고관절과 골반 중심으로 이렇게 힘 모터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세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발에서 이렇게 딱딱 바르게 지면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골반이 앞으로 뒤로 신전 굴곡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와 같이 함께 이걸 우리가 커플 모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으면 골반이 이렇게 계속 보상적으로 우세한 전략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골반에 대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줬어. 근데 다시 돌아와 또.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수업할 때는 많이 범위가 돌아왔어. 근데 또 갔다 오면 하루 갔다 오면 또 다시 그렇게 돌아와. 이틀, 3일 되면 또 그렇게 돌아와.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 이거 골반만 그런 게 아니겠죠. 허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회원님 보시면 골반이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말려 있어. 훅으로 되어 있어. 다시 전방으로 보내주려고 그래. 다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 패턴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풋모터가 아니고 고관절 중심으로 우세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또 하나는 내 무게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계속 근육의 입장에서 고립이 되면서 엉덩이가 계속 강하게 짧아지는 경우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관절의 범위는 매우 떨어지겠죠. 결핍이 되면서. 그래서 좀 지루하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요거 한 번만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하나 이렇게 하면 자 한쪽은 돌시 플렉션, 하나는 플랜터 플렉션. 동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하나 그렇죠. 자 둘, 자 하나 둘 그렇죠. 이거를 자 이제 해볼까요? 연속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좀만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분들도 이런 분 자꾸 체크해 보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탑. 저희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해보세요. 완전 해보세요. 네, 계속 연속으로 해보세요. 있죠. 쭉. 그렇죠. 삐그덕거리죠.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 이쪽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그냥 해보세요. 네. 잘하고 못하고는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계속. 그렇지. 예.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것도 해보세요. 네, 상체가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들.
요런 패턴. 그죠? 되게 리듬이 걸어져 일단은 지금 여기에 일단.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좀 더 강하게 탕. 예,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다 이런 케이스들 다 이런 패턴들. 아예 없죠, 아예. 그러니까 이 풋모터 같은 거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이런 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걸을 때 다 이런 거 지면을 이렇게 쑥 런닝머신 할 때도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접지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유수용 감각, 발바닥에 있는 뭐 그런 신경세포들 어디를 닿아야 되고 뒤꿈치 닿아야 되고 발바닥 어디 닿아야 되고 발가락 어디를 통과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 돼 있으면 그런 인지력이 매우 떨어져요. 민감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닿아야 할 구간에서 발가락이 안 닿고 되게 아까처럼 이런 패턴으로 계속 뭐 고관절 중심으로 계속 무게 중심을 앞으로 너무 많이 이동하거나 무게 중심 너무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러닝모션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으로 이거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협응 운동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협응 운동을.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연합 운동을 통해서 골반이 커플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립이 안 돼요. 이렇게 고관절 자체가. 이 패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앉으시고. 오케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고관절과 필요 이상으로 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도 얘와 같이 함께 연합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 증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죠. 결국은 상지는 우리 하재 입장에서 매우 들려 있다라는 첫 번째 그 전제를 개념을 무조건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이하는 고객님들은 케이스가 다양하겠지만 되게 여러 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상 오전에 했던 그런 간단한 심플한 검사법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증상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패턴들. 우리가 오늘 해왔던 뭐 극돌기에 대한 패턴, 그 다음에 고관절에 대한 패턴, 그 다음에 발가락에 대한 패턴, 그 다음에 이런 연합 운동에 대한 패턴, 그리고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깨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목에 대한 부분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증상적인 부분이 우리가 해결을 하더라도 체중이 지된 상태에서의 패턴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부족한 곳에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성화된 그 패턴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좀 첫 번째 세션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쉬었다가 50분 다시 시작을 할게요. 1시간 다녀오시고.